알아. 풀어봐야 알아. 3, 4 맞아. 3, 4 맞아? 자, 5번 풀어줄게, 5번. 7일당 그게 있나? 오케이. 8장. 야, 그 DT 5번 5단 노트 같은데 좀 써봐. 쌤 문제 기억나요? 맞았을 수도 나도 있잖아. 대충, 나 DT 있어요. 아 그래요? DT 5번에 보면은 뭐 A, B를 포함한 문자 5개라고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조합론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이 되는 걸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A, B를 포함한 문자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일단은 A, B, C, D, E, F 이런 거를 쓰는 데서부터 일단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문자가 토탈 7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A, B를 포함한 5개의 문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A랑 B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단은 A랑 B를 먼저 쓰세요. 이거 확정이에요. 확정이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5개의 문자가 나왔지. 그치? 근데 이 5개의 문자 중에서 일로 몇 개를 끌고 가야 되니? 3개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건 이해가 돼? 왜냐면 A, B를 포함한 5개의 문자라고 하니까는 뒤에 남은 5개 중에서 3개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C, D, E를 추가했다 손 치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갈게요. 이 5개 중에서 3개를 고른 거지. 그럼 경우의 수는 5C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5C3을 계산하면 실제로 10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A, B를 포함한 5개, 그러니까 문자가 7개가 있어요. 문자가 7개가 있는데 A, B를 포함한 5개의 문자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러면 7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7개의 문자를 썼다고, 일단은. 근데 A, B를 포함한 5개의 문자 중에서 그 다음 뭔가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A, B를 포함한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B를 먼저 쓰고 5개라고 했으니까 뒤에 3개가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남은 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준다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냐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어쨌든 나는 A, B, C, D, E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데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됐어? 그러니까 됐냐고 여기까지. 이건 됐죠? 자, 그 다음 생각할게요. 근데 이제 얘를 5개를 나열하는데 A랑 B가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에서 A랑 B랑 붙는 경우를 빼주는 6건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C, D, E를 먼저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A랑 B를 끼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은 자,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전체를 깔아. 120이지. 맞지? 120이야. 120인데 A랑 B랑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준다고. 근데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얘를 한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니까 덩어리가 4팩이죠. 덩어리가 4팩인데 BA도 가능하잖아.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토탈 얼마니? 72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10개고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72니까 2개를 곱하시면 내가 봤을 땐 720이 답이거든? 응? 720 아닌가?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자를 뽑는 게 10개잖아. 무슨 숫자죠? 문자를 뽑는 게 10개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뽑는 게 10개 아니야?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문자를 뽑는 게 10개고 그 다음에 얘네를 나열하는 게 72개가 나온다고. 와, 완전 색다른 답이네. 맞아. 오케이? 근데 이거 나열할 때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얘네들은 먼저 배열한 다음에 A, B를 끼워도 되거든? 그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잘 봐. 야, 일단은 이렇게 배열해봐. C, D. 그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00이지. 그치? 근데 이 중간중간에 A랑 B를 끼우면 되잖아. 그럼 이제 A가 먼저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이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맞아?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72야. 그래서 전체에서 안 되는 거를 빼도 72가 나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깔아놓고 중간에 끼운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72라고. 그래서 어쨌든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2가 맞는 것이고, 응? 그 다음에
문자를 이제 뽑아야 되지. 뽑아야 되는 게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니까 5C3은 10개라고 해요. 그래서 2개로 곱하면 720이라고 해요. 와우. 우리 몇 son이야? 2470? 나 4천 가야 돼? 경우의 수는 조금만 달라져도 답의 오차가 막 엄청 커져. 왜냐면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지. 괜찮니? 얘들아 혹시 문제 5개 중에서 더 풀어줬으면 하는 거 있어 혹시? 5번 말고? 좀 번호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다른 거 괜찮니? 아 번호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 더 풀어줄게. 다른 거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풍산제로 넘어가요. 자 풍산제 넘어갑시다. 계속 풀어봐요. 425번 했으니까 426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 여기다 다 풀어볼게요 한번. 자 426번 한번 같이 보자. 풍산자도 좀 메꿔와. 교재 마무리하자 이제. 정오표도 메꿔오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426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얘들아 지불 방법의 수는 아 이거 문제 근데 좀 그렇다. 이게 좀 그런 게 빵원을 내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원래 문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경우도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그게 언급이 없네. 자 일단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5개, 100원짜리 3가지 경우가 있지. 그치? 그리고 다 곱하시면 돼요. 다 곱하시면은 60개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아마 빵원을 내는 경우가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숫자 중에 59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빵원을 내는 경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9가지.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 생각할게요.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이 문제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봐.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야,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40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10원짜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요거 2개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해. 50원짜리 4개랑 100원짜리 2개가 있어. 그럼 토탈 지금 400원이 있는 거지. 맞니? 400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쓸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아. 얘네들이 다 가능하니? 그러니까 50원짜리 4개랑 100원짜리 2개면 50원, 100원, 150, 200, 250, 300, 350, 400원까지 내가 다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50원짜리가 8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말할게. 50원이 4개 있고 100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조합하면은 50원부터 400원까지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50원짜리가 8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괜찮아? 대신에 이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40원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꿀 수 있으면 40원까지 만들 수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조합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40원, 90원, 140원 이런 애들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따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얘네랑 얘는 따로 봐야 된다고. 40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4개로 바뀌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때는 얘를 10원짜리로 바꿉니다. 얘를 또 1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 3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요. 50원짜리가 8개가 있잖아. 그럼 내가 5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9개지. 그러면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럼 내가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4개지. 그러면 여기서 4개고 여기서 9개니까 4, 9, 36. 그래서 일단은 36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 일단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을 안 내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 같아. 좀 문제의 분위기가. 그래서 돈을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 1을 빼줘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 하나도 안 내고 여기서도 하나도 안 내는 그 경우만큼은 안 되니까. 그래서 1을 빼주면 이건 답이 있나? 있네. 94. 답이 94가 아니? 96인가 혹시? 94 아니면 96이거든? 94네요. 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원래는 문제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반드시 이거 소송 걸린다,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돈을 아예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확한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조심해야 된다, 이거.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 그래. 색칠하는 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되게 유명한 수학 문제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야. 너네 예전에 한 100년도 더 된 문제인데 뭐가 있냐면은 수학 주제 중에서 사색지도 문제라는 게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처음 들어봤니? 나라 색깔. 처음 들어봤어요? 사색지도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지구본 있잖아. 지구본을 4가지 색깔만으로 칠할 수 있을까? 컴퓨터를 돌렸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가 손으로 증명하지 않고 컴퓨터를 동원해서 증명한 세계 최초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600 몇 가지인가 나왔었거든, 내가 알기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풀었어, 결국에. 색칠할 수 있을 거라마? 4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색칠 문제라고 하는데 4가지 색깔만으로 색칠이 가능하냐 이거죠. 자, 일단 이거 색칠 한번 해볼게요. 야, 지금 색깔이 4개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중복은 되는데 붙어있으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나 같으면 나는 무조건 이거 먼저 쓰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먼저 쓰고 들어가. 왜냐면은 지금 색깔이 4개잖아. 색깔이 4개니까 1, 2, 3, 4 먼저 세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자, 그냥 A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한번 해보자. 자, 단순하게. 그럼 A를 칠합니다. 자,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해. B를 칠해요. 그 다음에 다시 C를 칠하지. 그러니까 A를 칠했어, B를 칠했어, C를 칠했어. 그 다음에 D를 칠할 수 있나? 가능하니? 왜 안 되지? 그러니까 A, B, C를 칠했어. 그럼 D는 왜 못 칠해? D를 못 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니까 왜 D는 칠할 수가 없죠? 그렇지. 만약에 여기랑 여기 색깔이 같다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다면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색칠을 못합니다. 이런 단순한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단순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경우를 2가지로 나누는 거야. 경우를.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눠요. A랑 C랑 같을 수도 있고. 얘들아,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우는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봐봐. 만약에 A랑 C랑 색깔이 같아? 그럼 여기를 먼저 한번 칠해볼게. 똑같은 색깔로. 그럼 경우의 수가 당연히 4가지지. 지금 따라왔니? 자, 칠을 했어. 그럼 B는 몇 가지가 가능하죠? 3가지지. 3가지. 왜냐면 A랑 C랑 같잖아.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죠. 그럼 D는 3가지지. D도. 근데 A랑 C랑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A를 먼저 칠해. 그럼 4가지지. 그 다음에 무조건 C를 칠해. B로 가지 말고 C로 가라고. 왜냐면 A랑 C랑 다르니까. 자, C를 칠해요. 몇 가지야? 3가지. A랑 C랑 다르니까. 그 다음에 그럼 B는 몇 가지일까, 나경아? A랑 C랑 색깔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야. 2가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D는요? 3가지. 아니지. D도 2가지지. 왜요? 왜냐면은 얘랑 색깔이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아,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도 이렇게 나올까? 이거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다각형 색칠하기 문제라는 건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일단은 그냥 보세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들아 여기 그 변의 개수를 좀 늘려볼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팔각형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팔각형에다가 네 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감안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떤 기법까지 있냐면은 이거 여기다가 점화식으로 푸는 것도 있다. 수열을 끌고 들어와서. 왜냐면은 이거는 변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우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거든. 그럼 얘는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1번, 2번, 3번. 자, 그냥 봐봐. 편하게. 이걸 지금 뭐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1번이랑 7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일이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 변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화식으로 푸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예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조합론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점화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도형이 좀 더 복잡해졌지? 자, 계속 봐보자. 자, 이런 거 봐봐. 얘도 이제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은 센터에 뭐가 들어가죠. 그쵸? 그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자, 아이디어 한번 얘기해봐. 얘는 어떻게 할까? 그럼 포인트가 뭐니? 이 문제는. 그렇지.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근데 얘는 무조건 센터를 먼저 칠합니다. 무조건 센터예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게 이제 숫자를 먼저 넘버링을 세팅하고 들어가는 거야. 5개의 색깔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센터를 먼저 채워. 그럼 센터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5가지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 B, C를 채우지. 그러면은 마지막 D를 채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누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갈게요. 자, 1번은 이거, 2번은 이겁니다. 어때?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야, 잘 따라와봐. 설명해줄게. 센터를 먼저 채웁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죠. 자, 센터를 먼저 채워. 5야. 5를 채웠어. 그 다음에 A를 씁니다. 그럼 A는 당연히 4가지지. 맞아? 그러니까 A를 채웠어. 그 다음에 C인데 A랑 C랑 사실 같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3개를 칠한 거야. 자,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여기 색깔을 진짜 좀 넣어줄게. 차라리 헷갈리니까 이렇게 넣어볼까? 야, 그럼 이제 B를 채워. 그럼 B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니? 당연히 3가지. 그럼 D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5, 4, 3, 3이야. 이거 이해가 돼? 5, 4, 3, 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일단은 센터를 먼저 채워. 항상 센터 먼저. 센터 채웠어. 그 다음에 A랑 C를 채울 건데 A는 센터랑 다르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봐봐. 그럼 C의 입장에서는 센터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잖아. 그럼 C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됐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 몇 개 나오고 있니? B는?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D는? D도 2개. 야, 쉽지 않냐? 그 2개 더하면 답이에요. 어떤데? 할만해? 이렇게 간다고. 야, 계속 풀어보자. 문제 더 풀어줄게. 계속 풀어봐.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 36번 볼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자, 계속 풀어줄게. 아하.
문제 좀 읽어봐봐. 436번. 야, 이거는 자, 잘 봐. 이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증명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거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수식으로 좀 보여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NPR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NPR. 맞니? 자, 팩토리얼 가지고 한번 놀아봅니다. 자, 그럼 이거 빈칸 한번 다 채워보자. 한번 해봐, 이런 것도. 얘가 지금 맨 마지막에 NPR이 된다는 얘기지. 맞니? 두 개가 같다라는 거에 항등식이죠, 일종의. 자, 한번 가볼게요.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요. 자, 천천히 한번 써보자. 그럼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지? 그치? 자, 천천히 봐봐.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r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는데 r자리에 r 빼기 1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이제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분수의 덧셈이라서 통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분수의 덧셈이니까. 근데 지금 부모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러면 될 것 같아. 자, 잘 봐봐. 얘랑 얘는 차이점이 여기에다가 n-r을 곱하면 이쪽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얘는요 여기 분모에다가 n 빼기 r을 곱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n 빼기 r을 곱한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도 n 빼기 r을 곱한다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처음 보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분모가 서로 똑같죠? 됐냐? 소연아 정신 차려. 아니 이렇게 멍하니 있어. 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 거야?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거 맞아? 왜 뭔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멍하지? 자, 여기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을 하세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얘랑 얘가 똑같잖아. 묶는 게 낫지 않나? 똑같으니까. 그거 묶었어. 자, 묶었어. 그러면 이제 왼쪽에선 얘가 남지. 그러면 또 이렇게 써줘. n 빼기 r. 어때?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r이 남죠. 그래서 오른쪽에 더하기 r. 이렇게 간다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나가고 나가지. 맞니?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여기가 n-1 빼기 곱하기 n이죠? 그럼 분자는 뭐가 돼? n팩. 분모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결국에는 뭐야? npr.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사실 잘만 생각을 하면은 요 뜻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수식으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렇게까지 하면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자, 일단은 넘어가 보자. 아 그래, 야 그래,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자, 기본적인 문제들 많이 풀어봅시다. 자, 이런 거요. 기본적인 문제들. 자, 풀어볼게.
야, 초딩 하나, 중딩 2명에 고딩 3명이야. 근데 고등학생끼리는 서로 다 떨어져야 돼. 그럼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초딩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자. 중딩 1, 중딩 2, 고등 1, 고등 2, 고등 3. 야, 이러면 되지. 초딩 하나, 중딩 2명, 고등 3명.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은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끼리는 서로 다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고딩끼리 붙을 때를 빼주면 되나? 왜 안 되죠? 한 명만 봤는데. 야, 고등끼리 붙은 경우를 빼줘도 되긴 되는데 되게 복잡해지는 게 2명 1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명이 붙는 경우만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 3명이 다 떨어져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2명은 이렇게 붙어있고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끼우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초1, 중1에 중2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빈칸이 4개가 있습니다. 그쵸? 중간에 빈칸이 4개가 있지. 그럼 일단은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3명을 일렬로 깔아줘. 그럼 3명을 일렬로 깔아주면 일단 6개지. 그쵸? 6개고 요 파란색 자리에 고등학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고딩이 예를 들어서 1번 이 고딩 1번이 4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곱하기 4. 그럼 예를 들어서 고1이 1로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고2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3 이렇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고3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할만하냐? 자, 계속 해봐. 그리고 자꾸 쓰면서 들어. 멍하니 있지 말고 자꾸 자니까는 쓰면서 들어. 쓰면서. 자꾸 더 풀어보자. 자, 이런 것도 좀 풀어볼게요. 51번. 자꾸 쓰면서 듣자. 야, 5개에서 이제 3개를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당연히 이 빈칸을 채우는 거잖아. 543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순열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5P3. 근데 만약에 내가 세 자리 짝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내 짝수가 되려면은 끝자리가 2도 되고 4도 되잖아.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누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경우를 나누고 들어간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끝자리에 2가 들어가야 돼? 그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아닌가? 그래서 끝자리에 2가 오는 경우의 수는 4, 3. 근데 끝자리에 4가 올 수도 있지. 그럼 여기 다시 개수가 몇 개야? 4, 3. 얼마나 쉽냐? 됐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계속 한번 가보자. 그래. 이런 거. 사전식 배열.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좋습니다. 사전식 배열이에요. 460번. 야, 너네 이런 거 어떻게 풀어? 물어볼게. 어떻게 푸니? 어떻게 풀어봤니? 이 문제? 내가 무슨 애들 탓하나? 어떻게 푸냐고 물으니까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너네 다음 주부터는 대답 잘해줘야 돼. 판 바뀌잖아. 나는 그냥 만만한 사람이고. 오케이? 대답 잘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풀어? 순서. 야, 무조건 표만 돼. 표. 그게 짱이야. 표만. 보여줄게. 자, 표만 돼. 어떻게 가냐면은, 자, 이렇게 봐봐. 지금 이제 A, B, C, D 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5개니까 일단은 5줄짜리 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세로 라인이 5개라고. 당연한 얘기죠. 문자가 5개니까. 이렇게 쓰시고, 자, 보여줄게요. 만약에 내가 맨 앞글자에 A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뒤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24가지. 그렇지. 당연히 4팩이죠. 24예요. 근데 이제 52라고 하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지? 그럼 다시 B라고 또 써줘. 그러면 B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24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합쳤을 때 48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 거야. 48가지가 나오니까. 그럼 만약 여기가 C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A가 올 수 있겠지. 근데 C, A만 와도 여기 6개가 들어가거든? 근데 6개가 들어가면 이미 넘쳐. 52번째면 숫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6만 해도 여기를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C, A 다음에 그 다음 다시 B가 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2개밖에 안 오죠. 설명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 생각해봐. 그러면은 C, A 가만히 있어 보자. A, B, C. 아, 그 다음 D가 와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 다음에 C가 올 수는 없으니까 B 다음에 D가 오죠.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도 2가지가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를 다 더했을 때 52개가 나오거든. 정확히. 그래서 C, A, D로 오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문자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잠깐만. C, A, D B, E 이게 한 가지고요. C, A, D E, B가 다시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알겠어? 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더 해보자. 자, 함수도 한번 해볼까? 함수.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요. 자, 461번 함수 문제. 야, 문제 읽어봐. 461번. 야, 2개를 곱한 게 서로 같대. 이거 약간 기하평균 같지 않나? 약간 기하평균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거 2개를 곱했을 때 지금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럼 차라리 전체를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소인수 분해를 좀 한번 해볼까? 아, 아니구나. 잠시만요. 야, 이렇게 곱하면 6이지. 여기 6 하나 또 있지. 그럼 6, 6이 36. 4, 9, 36. 아, 끝났네. 이거 36의 제곱이에요. 36의 제곱이, 그러니까 다 곱하면 36의 제곱이라고. 그럼 요거 한 개당 얼마가 나오겠니? 당연히 36.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야,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36을 만들 거거든? 야, 3개 묶어가지고 36을 만들어야 돼. 아, 이거 아닌가? 한번 써봐. 1, 4, 9 1, 4, 9, 2, 3, 6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1, 4, 9, 2, 3, 6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1,
1, 4, 9, 2, 3, 6. 아, 그래, 안 그래? 1, 4, 9, 2, 3, 6이면은 둘 다 36으로 나오잖아, 곱했을 때. 한번 물어볼게. 요거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요?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아, 애들 왜 이렇게 다 수동적이지?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아니, 얘가 2, 3, 6이 되면 안 되나? 얘가 2, 3, 6이고 얘가 1, 4, 9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 4, 9, 2, 3, 6이 될 수도 있지만 2, 3, 6, 1, 4, 9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겠어? 경우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집합으로 표시를 좀 해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그러니까 요 집합이 1, 4, 9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야. 이 집합이 2, 3, 6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말이야. 반대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집합이 2, 3, 6이 나오고 이쪽 집합이 1, 4, 9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때나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나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서로 똑같지 않나? 그럼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짝을 지을 건데 얘네가 일종의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1, 4, 9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3팩이니까 6가지지. 그럼 얘네가 2, 3, 6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지.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36가지죠. 그러니까 1번 경우의 수는 토탈 36이라고. 그럼 2번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토탈 36이 되겠지. 그럼 36에 36이니까 72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66이 36, 66이 36. 그래서 72.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463번. 자, 463번. 자, 한번 봅시다. 463번. 자, 문제 읽어봐요. 관주야, 조건 가의 뜻이 뭐죠? 역할설 뭐? 1대1 대응. 그쵸, 1대1 대응이지. 아? 아닌데? 이게 함수? 1대1 함수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어허. 이건데. 일단 말이야. 최대는 5고 최소는 2지. 그래서 나가고 나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잖아. 최대는 5니까 6이 나오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최소는 2니까는 1이 나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함수값으로. 얘도 반드시 치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 그러면은 함수값이 총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지? 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얘가 2로 갔어? 얘가 5로 갔어?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잠시만요. 이거 야, 차라리 이렇게 풀게요. 잠시만. 차라리 이렇게 풀게. 잠깐만. 좀만 다시 풀자.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잠깐만은. 이렇게 보자. 야, 봐봐. 어쨌든 셋 중에 하나는 2로 가야 되지.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F1이 2로 갔다 손 치자.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5로 가야 되죠.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개. 눈에 들어오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F3이 5로 간다라고 치자. 그럼 F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둘둘. 어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점 있어? 그러니까 설명 과정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해봐.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얘네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없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라며. 그럼 얘를 결정하는 게 3개, 얘를 결정하는 게 2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센터는 여기 센터가 두 가지니까 다시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면 답이라고. 얘들아 저기 심화 문제에서는 일단은 심화도 좀 몇 개 풀어봐. 근데 이거 다는 못 풀 것 같아요. 1시간 남았는데. 심화도 좀 몇 개 풀고요. 조합도 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그냥 조합을 먼저 풀까? 연습 문제 말고? 조합도 해야 되잖아. 조합을 먼저 할게요, 차라리.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조합 들어갈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하자. 10분만. 그리고 왜 잠깐만 그 뒤에 그 DT가 나오지 않았을까? DT가 나왔을까? 나왔어요. 좋다. 자, 소윤이. 들었어. 그건 아니야. 네, 나게. 예이. 2472. 환주. 공가리구 아웅이죠? 앤드 서울이. 야, 5번 다 틀렸어. 1번 틀렸네. 으유, 바보야. 야, 5번 맞은 애가 없어. 야, 친구, 5번 씨 다 틀렸어. 너네 무슨 뭐 짜고 쳤니? 뒤에 한 명 있는데? 아유. 야, 미안. 아이고. 야, 지호 맞았어. 박수. 박수 쳐줄게요. 좀만 쉬었다 하자.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방법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계속 데려가고 싶은데. 전에 하나 있었어. 일단 저희 좀 꾸를까요? 선생님이라고 안 야, 위에 올라와. 나 그 너네 싫어요. 바로 밑반이야. 올라와. 올라오면 되잖아. 올라오면 되잖아.
성수야. 일본부터 머리. 야, 9시 40분까지 이거. 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소리가 있어. 성수야. 정규생 안에 이유가 있다. 그래도 이제 돈 문자로 우리가 왜 우리는 한 3달마다 바뀌니까 누가 돼요? 나는 얘는 저번에 근데 어떻게 내가 너 성공하면 이제 생각 못하니까 그래 다 성공 같아. 아직 지령 안 됐어. 이게 0.1점. 너 코멘트 지금 아니 아니라고 야 그건 예전이 천천히 방송기다는데 194.5는 거의 방송 지금 기말만 보면 전부 그때부터 맛있다. 떠나지. 재밌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야, 일본 보고서 하드캐리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일본 보고는 이거 1등은 몰라. 아니, 영어 수학 되면 내신으로 정규 다르지 않나? 네, 1천 뭐 하는 거 아니, 공원보다 그런데 1천 뭔데요? 보기 빡센데. 네? 아니, 공원 시험이 진짜 쉽고 아니 제가 이상한 좀 아니 제가 이쪽 저도 일반고 아니 선생님이 다 했으니까 저부터 공짜로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왜 좋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이해가 요원이 자기네 중심으로 가고 왜 힘든 길을 확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수시를 왜 그런 거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 근데 저는 시험 공부하는 거 혹시나 시험 같은 데 갔다가 시험 되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아침에 그리고 이명화 선생님 욕만 좋아 너무 잘하지 마 내가 아직 노력을 안 해야 되는데 가져야돼요? 네. 야, 건너. 책 넘기는 거 완전 재밌어.
찐따인 척하는 인사가 아니다. 야, 너 얘가 찐따 같아? 그래. 아이거 아니야 그거. 그때 찐따라니까. 지가 찐따인 척하는 인싸시끼야 얘는. 근데 찐따라 하면 it's me. 근데 딱 친한 애 온다고 팔을 너 찐따라고? 너 나랑 친하냐? 아니 너 그래서 팔로 끊어놓으라고. 뭐냐? 아니 들어. 아니 근데 진짜로 딱 보면 이제 6친 7명밖에 없어. 누구? 불러봐. 너, 나. 빈트, 어. 내 친구 여친들 셋. 어. 내 친구 여친의 친구 두 명. 아니 니 김소연이랑 딱 사귀면 완벽해? 그럼 왜 안 사귀는 진짜 거야? 싫어. 아니 나 이쁜 여자 좋아해. 소연이 얼마나 예쁘냐? 청초하고 청수하고 하얗고. 이렇게 명희중 나온 줄 알았는데 이목순 나왔더라. 아니 씨. 뭐 사람 얼굴 보고 니 아니, 정신이상인데? 왜냐면은- 정신증 아니야? 이러면 왜냐면 저번에 만났을 때 명희중 쪽에서 온 거야. 그때 당하는 거니까. 아니 그때 주말에 뭐지 스승의 날 그것 때문에 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목 중에 노경원이랑은 안 친한데 명인중이랑 친한 거야. 아 당연히 난 명인중이랑. 경원이? 경원이는 이제 현중고에서 잘 살고 있지. 내가 노경원 대신 이김. 걔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본 적은 없어. 3반에 그 검정 색깔 털하고 한쪽에 에어팟 꽂고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어. 아, 한번 봐야겠다. 쌤 제가 병원이 이겼어요. 뭘 이거? 등급. 내신 등급 이겼어. 정확히 몇 점 몇 점? 비밀이야. 뭘 그런 걸 물어봐. 2.2 내가 뭐 후반 비밀이야. 뭘 물어봐. 경쟁 심리가 심해. 국어 5등급 나왔어요. 오. 쌤 저 국어 1위에요. 잘했어. 저 근데 수학이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마.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마. 하나 틀리면 3등급, 두 개 틀리면 나도 4등급. 그거 1등급. 그거 1등급이야? 야, 수학이요. 수학 좀 물어봐. 수학 좀. 쌤 이번 수학 쉬웠나 봐요. 아니야, 뒤에 어려웠어.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 있었잖아. 8문제 나왔고. 아니 그 뭐야 객관식 마지막 문제. 다롱이 정말. 거기서 그러니까 객관식 끝에서 2개랑 그다음 서술형 문제도 좀 어렵던데? 서술형 강화자인데?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 한 아, 3개 그래요? 정도는 3개 정도는 어려웠거든 내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난 9번, 10번 결합법칙도 그래 그거 헷갈리더라. 나도 그거 다롱이 투롱이 틀렸어. 야 관건은 결국에 그거야. 그 킬러 문제보다도 앞쪽에서 얼마나 실수를 안 하냐 그게 관건이야 사실. 킬러 4개 빼고 앞에서 2개. 아니 그러니까 뒤에 야 아무리 뒤에 킬러 맞추면 뭐하냐. 앞쪽에서 뭐 기억니은 디귿 하나 잘못 보면 끝나는 거. 야 많지. 앞쪽에서 부등호 하나 잘못 체크하면 끝나는 거. 앞에서 덧셈 뺄셈 하면 실수하면은 그냥 막 날라가잖아 점수가. 네 얘기야? 야 앞만 뒤에 킬러 맞추면 뭐하니? 앞에서 부등호 마냥 뭐 등호 하나 안 붙이면 하나 틀리고 아 이번 과학 시험도 더하기 한번 다 잘못하면 10킬러 틀리고. 다 맞아놓고서 앞에서 너는 왜 그런 진학을 거야? 틀렸어. 왜 그래? 아니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제수 개 많아서. 나한테 상의를 해. 쌤 상의를 해. 다음 몇이야? 등급?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난 문과라니까. 그럼 예상을 해. 문과는 뭐겠어. 이과를 못 봤다 이거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 농면은 점점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뒤에 킬러도 이제 물론 맞추고 싶은데 맞춘 거도 일을 더 해야죠.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아니 찍었는데 다 틀렸어. 그래요. 앞부분을 먼저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노려야 되는 건데 나 수학. 그게 참 딜레마야. 그게 진짜 진짜 무조건 3, 5번에서만 나오긴 해. 그다음에 걔 5점 넘어갔다. 누구? 걔. 엉망이? 아니, 니네 반? 내가 말했거든. 니네 반? 어. 수학이 진짜 어려워. 얘기 안 해, 근데. 수학 어렵죠. 나 진짜 수학 점수 보고 포기할까 했잖아 너는. 나도. 난 내가 되게 근데 잡혔다고 사실 싶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야. 쌤이 나한테 포기하지 말고 다음 거 열심히 해 그랬잖아. 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 인상 아니면 와 나 이번에 영어 밀려가지고 학원 바로 쨍 다음에 폰 꺼놓고 쌤 이게 영어 막 풀려가지고 등급 그래 한 등급 의지가 내려왔어요. 필요하다. 등급이 진짜 한 등급이 확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바로 전화 꺼놓고 쨍. 삼국지 읽은 사람 삼국지? 한 명도 없어. 만화책 삼국지 자기야 삼국지를 봤다. 만화책 그 세트. 없어? 그거 왜요? 한 명도 없어. 그거 뭐 나오나?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면은 참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유비 이런 사람은 아나? 그러면? 그 전혀. 유비가 뭐로 유명하죠? 귀. 아이 그거 좀 외적인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외적인 그거 말고 유비가 뭐로 유명하지? 똑똑해가지고. 유비랑 송권의 유비 그러니까 이제 총나라는 유비 쪽이고 오나라에 송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나라가 이제 조조잖아. 근데 위나라 조조는 뭐를 다 갖췄냐고 그러니까 위나라는 천시와 지리와 인재를 다 갖췄다고 합니다 보통 위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시가 뭐냐면은 조조가 나중에 황제를 차지해.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해서 황제를 차지하는데 그걸 이제 소설에서는 천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토가 가장 넓어 위나라가 영토도 넓고 그다음 그러니까 땅도 넓고 그다음에 인재도 많아. 그래서 천시와 지리와 인재를 다 갖췄다고 하고 오나라는 천시가 없어. 오나라는 황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나라는 지리와 인재를 갖췄다고 하고 유비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유비는 천시도 없고 지리도 없어요. 인재밖에 없어. 갖고 있는 건. 그래서 결국에는 유비가 나중에 살아생전에 3명 중에서 소열 황제인가? 황제가 되거든 마지막에 유비가. 근데 유비는 어느 정도로 그 뭐 정사랑 소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실패를 많이 하냐면은 거의 한 20년 정도는 질 거야 아마 조조한테. 매번 조조한테 쫓겨다녀. 어느 땅에 정착해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패배만 해. 항상 패배만 하고 항상 또 돌아가요.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황제까지 올라가. 결국에는. 근데 삼국지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지. 결국에 포기하면 안 돼. 결국에. 결국 황제까지 올라간다니까. 예스. 아니 뭐 시험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20년 동안 진다고. 20년 동안. 유비는 그 자기 부인도 몇 명 죽어요 나중에. 뭐 미부인, 간부인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죽어. 자기 가족들도 막 포로로 잡혀서 막 끌려가고 막 그래 나중에. 응? 조조한테 하도 전쟁터만 끌려다니니까 그런 경우가 끔찍해지지. 근데 결국에는 살아생전에 황제까지 올라온다고. 멋진 사람이구나. 이제 사수하고서 서울들이. 니는 그냥 대학교 가지 마. 저주를 부르고. 물론 이제 시험 점수가 중요하긴 한데 사수하지 사수. 사수하고 서울대 가잖아. 너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안 돼요. 시험 점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고 싶어도 못해? 사수를 누가 하니? 사수할 바엔 그냥 대학교 안 가자. 윤석열이 사법고시면 10번 했잖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막 삼국지 이런 거 안 보는구나. 다 보고. 내가 이상하고 요즘 진짜 안 보는구나. 학교에서만 보라고 안 그래? 뭐 권장도서 이런 거야? 삼국지는 그냥 중학교 때까지 있는 삼국지 이런 거 안 봐요? 공장도서? 만화책으로 전집 그냥 책상에 박혀있는 거. 수영이 이거. 초한지 이런 것도 안 보나? 수영지? 초한지. 초한지가 뭐야? 아이 처음 들어보네. 뭔지를 몰라? 네. 아예 처음 들어보네. 진짜? 목민 순서 아닌가? 아닌가? 나도 알아. 아니. 목민 순서. 아니 항우랑 유방은 알 거 아니야? 네? 뭐, 유방? 항우랑 유방을 몰라요? 항우랑 유방이 뭐예요? 아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아이 처음 들어보네. 아니 항우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원 들어가. 항우를 처음 들어봤다고? 항우가 누구예요? 항우랑 유방을 처음 들어봤다고? 유방? 중국이 뭐야? 유방 또는 유계라고 합니다. 진짜 처음 들어봤어? 저희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앞쪽 애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래. 진짜? 진짜 중국 역사 아예 모르는구나. 야, 이 안 배워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관계가 없잖아. 그럼 난 중국어를 어떻게 하지? 중국도 안 나오잖아 중국. 지금 난 동화 시간에 난 미국 역사도 쳤어. 링컨. 아니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나? 세계사 같은 거? 그거 2학년 때부터걸요? 아닌가? 그런 거 안 배워. 최초의 통일한 이제 진나라 이런 거 안 배우나? 그런 거는 어디서 조금 진시황.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고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위나라가 들어서잖아. 저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잠깐. 역사 시간. 짜짜추리로. 이런 거 얘기해주면 되게 지금 재밌는데. 세계는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되게 할 얘기 진짜 많아. 어디 가서 안sik해야겠다. 너 항우랑 유방 알아? 되게 알아. 아니 근데 그거는 상식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정도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성계 정도 되는 거야. 진짜요? 헐.
2성계 정도, 2성계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 그럼 중급 가서 한국 아세요? 하면 이제 나도 좀 아는 거야 이제. 2성계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건국경제인데?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 세세하게 하는 거. 중국 역사 진실한 거. 한신 이런 것도 모르겠네, 그러면? 한신이요? 한신 처음 들어봤니? 진짜 모르는구나. 한신이 뭐야? 일본 역사는 아는데 일본 역사는 어떻게 아는 거야? 미안. 그 사람 뭐야? 징기스칸? 뭐야? 징기스칸? 그 사람 누구냐? 몽골? 그래. 징기스칸은 알죠? 아 징기스. 그 모른다며 현주야? 발음이 막. 야, 조합 문제 좀 몇 개 풀어보자. 이거를 잠깐 이거 다 풀기엔 또 양이 많은데? 일단은 몇 개 좀 골라서 풀어볼게요. 난 풀었지. 야 오했네는 뭐냐? 야, 우리 근데 풍선자 양 진짜 적어. 다 빨리 하고 나오자고. 자, 일단 이 정도는 다 풀어볼게요. 조합 문제. 자, 갑자기 소설을 봐. 진짜 나왔어. 어떤 거? 네. 넌 내가 그런 나라 뽑아버리래. 남자랑 그 자, 480거. 자, 여기서부터 얘들아 지금 딱 45분 남았고 정확히 요거 한번 다 주파해보자. 자, 빠르게 갈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좀 달려볼게, 마지막으로. 자, 480번 단순 계산 문제죠. 이제 한번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NC2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 N 더하기 1C 3이잖아. 그러면은 수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3둘 하나 이렇게 붙이면 돼. 붙여주고. 근데 2에다가 NP이니까 N에 N-1. 그래서 이거 풀어줄 건데 딱 보면은 약분을 좀 치고 싶게끔 생겼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을 쳐주면 더 깔끔하겠다. 약분 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이고 6분의 N 더하기 1이고 여기가 2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간단하지? 단순 계산 문제. 자, 좀 많이 보여줄게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가보자. 482번. 자, 이런 거. 자, 이런 건 이제 수식을 좀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건데,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요거는 사실 조합과 순열의 정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열은, 아니,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NCR은 순열을 R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NC1은 N이야. N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니까. 근데 NCN은 1이에요. N개 중에서 N개를 다 고르니까.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 그 다음에 디귿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을 봐봐. 수식을 조금 써야 될 것 같은데 R에다가 NCR이잖아. 그래서 N팩 N-R팩에 R팩이지. 그 다음에 N에다가 N-1팩 N-R팩에 괜찮나 이거? R-1팩이거든? 이렇게 되거든? 두 개 서로 똑같네. 똑같죠? 눈에 들어오니? 야, 여기 보면은 요거 R이 하나가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고요. 얘도 보면은 얘는 지금 N이랑 N-1팩을 곱하면은 N팩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 개 서로 같습니다. 서로 같아요. 오케이?
자, 빠르게 좀 하나씩 다 볼게요. 아, 그래. 이거 83번도 한번 봐봐. 83번. 이거 문제 괜찮다. 자, 83번 보면은,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거 아까 전에 개념 설명할 때 설명해줬던 건데, 야, 사실, 빈칸 안 보고, 그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빈칸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없이 그냥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한번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 조합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제 NCR이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수식 증명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야.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다가 example 하나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실에 9명이 있어. 나를 포함해서. 근데 9명 중에 3명이 밖으로 나간다고 치자고. 예를 들면은. 근데 나를 포함해서 3명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나를 제외하고 너네들 중에서만 3명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를 포함해서 3명이 나간다고 하면은 너네들 중에서는 2명이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안에 남아있어? 그럼 너네들 중에서만 3명이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를 증명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라고 지금. 수식 증명을 한번 보여줄게.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해보면은 아, 이거 좀 헷갈리겠다. 여기 한 개만 더 쓰고. 잠깐만.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자, NCR은 자, 한 개만 더 쓰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한번 보여줄게. 여기가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지. 좀 잘 따라와. 그럼 이거예요. 그 다음에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니까 이거 조금 어렵겠다. R 빼기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R이니까 R 빼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고 자, 잘 따라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N자리에 N 빼기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빼기 1이고 여기 R 빼기 1이면 다시 이 자리가 N 빼기 R이 되거든. 그 다음에 R 자리에 R 빼기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R-1패.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는 건데 딱 보면은 이게 지금 분수 더하기 분수잖아. 그래서 통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수끼리의 덧셈은 통분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비교하면은 두 개가 서로 안 맞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 빼기 R을 곱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라인이 N 빼기 R 빼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빨간색끼리 비교를 하면 또 안 맞잖아. 그래서 R 팩으로 맞춰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다시 R 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잘 따라와. 왼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R 팩은 똑같은데 요 자리에 N 빼기 R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빼기 R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뭐를 곱해? N 빼기 R.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N 빼기 R을 곱한다고. N 빼기 R을 곱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왼쪽은 됐어? 오른쪽 봐봐. 여기는 똑같죠? 근데 얘는 R-1패고 여기는 R팩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이게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했으니까 이 위에도 뭐를 곱해? R을 곱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색깔을 뭐로 써야 돼? R하고 N-1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 이해가 돼?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올 텐데 여기 N-1팩이 서로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묶는 게 좋겠죠. 묶는 게 좋고 그러면 남는 게 파란색이 이거고요. 빨간색이 이거예요. 자꾸 따라오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나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빼기 1팩이니까 곱하면 뭐가 돼? N팩. 나오고 분모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 조합의 조합. NCR.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랑
NCR이 나온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수식 계산도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요게 더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계산이잖아. 이거는 뭐야? 논리지 논리. 감각적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해도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넘어가자. 아씨 뭐야 이거. 487? 놀아볼까 한번? 자 87번이요. 가볼게요. 남자 10명, 여자 8명 스포츠클럽, 남자 3명, 여자 2명 위원회를 구성한다. 야 그러면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가볍게 풀어주면 되는데 원래는 남자가 10명이었잖아. 근데 남자가 이제 3명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남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얼마야? 10시 3. 맞니? 10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그냥 가볍게 봐봐. 여자가 8명이지. 근데 여자가 8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지. 근데 뽑는 순서에는 관계가 없잖니. 그래서 그냥 곱하면 된다고. 그리고 계산할 때 조합 계산할 때 팩토리얼 쓰지 마. 조합 계산할 때 팩토리얼 쓰는 거 아니야.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해. 이렇게 가. 절대 팩토리얼 쓰면 안 된다. 조합 계산할 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써요. 3둘 하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말고 옆에 것까지 같이 세팅하고 그 다음 계산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세팅하고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적절히 약분 치면서 가요. 그냥 이게 다 계산하지 말고 약분을 하면서 갑니다. 적절히. 이런 것도 봐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쓰고 들어가. 이렇게 해야 문제가 쉬워져. 이렇게 해야 쉽다고. 일단 써. 알아도 써. 알아도 이렇게 써. 활주노초 파란보 써. 쓰고 그 다음 들어가. 자 1번부터 갈게요. 빨강과 주황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에 수. 4가지 뽑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갈게. 지금 이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야. 자 1번 빨강과 주황을 포함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 그러면은 2개를 무조건 뽑으니까 이 남은 애들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OC 이거 나오겠지. 따라갔니? 그러니까 OC 이거 계산하면 10 나와요. 야 그리고 이 정도는 많이 하다 보면 외운다. 하도 많이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자 노란과 초록을 제외하고 뽑는데. 자 그럼 어떻게 가냐면은 자 이렇게 가세요. 야 지워. 노란과 초록을 제외하니까 지워. 그럼 5개가 남지. 그럼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죠. 근데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나 5개 중에서 1개 뽑는 거나 똑같지. 쉽지 않나? 3번. 파랑은 제외, 남색과 보라는 포함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갈게요. 자 파랑을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지워. 그 다음에 남색과 보라를 포함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2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42. 계산하면 6개 남아.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자 계속 갈게요. 56번. 속도를 올려서 좀 갑시다. 지금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줄게. 최소한.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 풀어줄게. 의사 6명, 간호사 4명, 3명 뽑는데 적어도 간호사 1명. 야 얘는 어떻게 할래요? 여사건으로 가면 좋지. 전체에서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그냥 간호사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로 나눠서 해도 되겠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요. 가영이 말한 것처럼 전체에서 자 이렇게 쓰세요. 한글로 써. 한글로.
전체에서 간호사가 없을 때 빼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전체는 지금 토탈 10명이잖아. 그럼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야. 10C4. 맞아? 근데 적어도 간호사가 한 명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의사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의사만 뽑는 경우를 빼는 거야. 야, 너무 쉽지 않냐? 이게 끝이야. 한 줄이면 돼. 계산은 너네 할 줄 알잖아. 팩토리얼 쓰지 마. 이렇게 가. 팩토리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세요. 계속 가보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남자 5, 여자 4명, 연극반. 지원자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된다. 야, 그러면 얘는 어쨌든 토탈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성별이 지금 섞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에서 남자만 뽑을 때를 빼주고 마찬가지로 여자만 뽑는 경우도 제외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가 섞여야 되니까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토탈 9명이니까는 9C4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를 빼야 돼. 그러니까 5C4를 빼주고요. 마찬가지로 여자만 있는 경우도 뺍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속도 빨라요. 할 게 많아서. 빨리 가면 연습 문제도 좀 풀어줄게요. 지금 속도 괜찮니? 따라오니? 자, 계속 갑니다. 판사 7, 검사 5. 아니, 너무 쉽잖아, 문제마다. 야, 봐봐. 판사가 7이지. 7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그럼 판사를 뽑는 경우의 수가 73이지. 맞아? 검사 5명 중에서 2명을 뽑거든. 그러면 검사를 뽑는 경우의 수가 5C2죠. 맞아? 그러면은 어쨌든 5명의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거잖아. 그럼 뭐를 곱해야 될 것 같니? 그렇지. 팩토리얼 한번 들어가야지. 이게 끝이야. 설명 이해가 돼? 할만하냐? 야, 이런 거는 얘들아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한 30초 내로 풀어야 된다. 30초 길어요. 20초? 한 30초 내로 풀어야 돼. 왜냐면은 이런 데서 시간 쓰면 안 돼. 이거 그냥 거서 주는 문제야. 그냥 툭툭툭툭 간 다음에 빨리 풀어야지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야. 뒷부분도 어렵잖아. 근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 점수 주는 문제야. 자, 이런 거 갈게요. 502번. 야, 도형 문제 나오네. 도형 문제. 이거 만약에 중학생한테 풀라고 하면 직선 실제로 다 그립니다. 이 짓 해요. 중학생한테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직선이라는 거는 두 개의 점을 찍어놓고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두 개의 점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직선 문제는. 그러면 이제 도형에다가 조합을 활용하는 건데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게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일단은. 그럼 7개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2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직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 개수는 나와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이렇게 2개를 고르는 거랑 이렇게 2개를 고르는 게 서로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파란색을 고르나 빨간색을 고르나 직선 자체는 똑같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반드시 빼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래? 몇 개가 나올까? 말을 할 수 있니? 중복되는 경우의 수. 우리 애가들 진짜. 가요? 중복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여기
여기 이 윗줄에서 중복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이겁니다. 한번 물어볼게. 이 빼기 1은 왜 나왔을까? 한 개는 세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3C1을 만약에 다 뺐어. 3C1을 다 빼버리면은 이 선 자체가 통째로 빠지는 거잖아. 근데 이 선도 한 개는 세줘야 되잖아. 그래서 한 개를 더 빼주는 거야.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지. 4C로 가야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선 자체가 다 빠진다고 4C1을 빼버리면은. 근데 한 개는 세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의도를 알겠어? 이게 바로 도형에 활용하는 거. 자, 계속 갈게요. 이까지 거는 뭐 계속 가봅시다.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아, 교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직선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골라주면 교점 하나가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근데 십각형 어떻게 그리지? 정십각형을 내가 그려줘야 애들이 이해가 좀. 잠시만요. 어떻게 그리지? 밸런스 맞춰야 되는데. 요 정도쯤으로 그리면 되나? 정십각형? 잠시만요. 아씨, 이거 그림 눈에 들어와? 이거죠 지금 상황이. 그치? 십각형 변이 10개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제 대각선의 교점이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대각선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대각선이. 그러면 대각선 두 개를 골라주면은 교점은 반드시 한 개가 나온다? 맞아? 그러면은 대각선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한번 물어볼게. 이거 대각선이 몇 개니? 정확히 35개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꼭지점이 10개지. 그럼 대각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 단계적으로. 자 대각선의 수는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르면은 당연히 대각선이 나오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웃한 점 2개를 고르면 또 안 되지. 그치? 근데 그걸 일일이 따지는 게 어려우니까 이웃한 점 2개를 고르는 거를 또 빼주는 거야. 근데 이웃한 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거거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10C2 계산하면 45라서 35개가 나와. 근데 얘네가 원하는 거는 대각선의 교점이잖아. 교점인데 근데 교점이라는 거는 너네도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대각선의 교점이 나오려면 대각선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 2개가 있어야 교점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대각선 2개를 내가 어떻게 고르는. 잠시만.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저게 끝인가? 얘들아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했다. 다시 설명해 줄게. 미안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잠시만 지금 대각선이 35개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35개의 대각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교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것도 대각선이지.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대각선이잖아. 그러면 얘도 대각선이고 얘도 대각선인데 이거랑 이거를 고르면 교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은 대각선이 35개가 나오니까 교점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거든. 처음에. 근데 지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착각을 했던 게 만약에 그림상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 2개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각선은 2개지만 교점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설책에 보면은 그냥 꼭지점 4개를 고르라고 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 4개를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은 이렇게는 교점이 안 나오지만 그림상 이렇게는 교점이 나오잖아. 그래서 꼭지점을 4개 고르면은 대각선 사이의 교점이 1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렵지. 계산은 별게 아닌데 이런 생각 자체가 어렵잖아. 꼭지점 다시 말할게. 꼭지점 4개를 골라주면 대각선 사이의 교점이 1개가 나오게끔 대각선 2개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게 답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은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건 안 되잖아 지금 그림상. 재밌겠네. 이런 거 해볼까? 509번 갈게요. 평행사변형 개수 구하는 도형 문제인데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다. 근데 초딩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초딩 때는 내가 초등학교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여기 한 칸의 넓이를 1이라고 잡고요. 넓이가 1일 때, 넓이가 2일 때, 넓이가 3일 때, 넓이가 4일 때를 다 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 칸짜리 개수를 다 세고요. 요렇게 생긴 애들 개수를 다 세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애들 개수를 다 세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애들 개수를 다 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 뭐 무궁무진하지. 되게 많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초딩풀이의 정석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닐 거잖아? 여기 개수가 막 10개, 20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은 가로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에서 2개를 고르면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로에서 이렇게 2개를 고르고 만약에 미안 잘못했다. 세로에서 이렇게 2개를 고르고 가로에서 만약에 이렇게 2개를 골랐다 손 치면 그러면 사실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로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데 가로가 4개가 있잖아. 그래서 가로에서 2개를 골라주고요. 세로는 6개지. 그래서 세로에서 6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쉬운 거고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조금만 좀 꼬아볼게요. 조금만 꼬아볼게. 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꼬아볼까? 야 이렇게 꼬아볼까? 이거 풀어볼래? 야 평행사변형을 꼬아볼게. 내가 한번 직선에서 만들어볼게. 평행사변형을 만들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그냥 생각해봐. 평행사변형을 만들 건데 파란색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럴 땐 어떻게 할래? 이게 안 돼? 파란색을 포함하는 개수. 그러니까 파란색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은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고. 방금 얘기했잖아. 가로랑 세로를 생각하면 된다니까. 더 꼬을 건데 좀 이따가. 얘들아 봐봐. 가로는 반드시 윗줄은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고요. 아랫줄은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 아래 하나를 고를 건데 파란색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윗줄은 이 라인에 들어가야 되고
아랫줄은 이 라인에 들어가야 되고 세로도 왼쪽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오른쪽은 이쪽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자 윗줄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가로가 일단 2고요. 아랫줄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다시 2예요. 그 다음에 세로가 왼쪽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세로가 2고요. 다시 오른쪽은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더 꼬아볼까? 더 꼬아볼게. 내가 직선에서 꼬아볼게. 자, 봐봐. 자, 꼬아볼게. 지금 잠깐만. 확대하자. 헷갈린다. 더 꼬아볼게요. 자, 확대하자. 오, 왜 이렇게 커, 씨. 너무 큰데? 잠깐만. 자, 확대해볼게. 예를 들어서. 아씨, 얼마나 꼬아주지? 꼬아봐. 꼬아봐. 자, 이렇게 꼬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을 1번 빨간색을 2번이라 합시다. 파란과 빨강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구할 수 있겠니? 빨강과 파랑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할 수 있겠어? 너무 어렵나? 빨강과 파랑 둘 중에 둘 다 포함해도 되고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요? 얘들아, 집합을 동원하면 되죠. 자, 보세요. 잘 봐. 집합 A는 파랑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야. 그래서 집합 A는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서 1번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고요. 집합 B는요 2번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입니다.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거를 요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NA 합 B는요 NA NB NA 교우 B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도 있다고. 끝까지 한번 풀어볼까? 자, NA는요 자 1번을 포함하는 거지. 자, 그럼 가로, 자, 좀 빠르게 풀어볼게. 자, NA, 그럼 NA는 내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NA는요, 자, 가로 라인, 둘. 자, 빠르게 풀어볼게. 세로, 둘. 그 다음에, 여기, 둘. 자, 1번을 포함하는 거야. 여기, 이게 NA야. 빠르게 풀어볼게. MB, 둘. 하나 네 개지. 어우 바쁘다 이씨. 이게 MB야. 마지막에 NA교 B는요 지금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NA교 B는 가로 불안하지. 세로 세로 이거 다 계산하면 답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경시에서는 한 술 더 뜹니다. 여기 개수 많이 늘리고요. 이런 거 한 4개 5개 줘요. 그래서 뭐는 포함하고 뭐는 배제하고 뭐는 포함하고 뭐는 배제해서 여기서 난리를 쳐서 그런 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설명 이해가 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나중에 얼마든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다른 거 풀어보자. 다른 거. 그래 이런 거. 야 다른 거 풀어봐. 자 봐봐. 510번.
12개. 자, 계속 보여줄게. 12개. 사각형이 있어. 얘들아, 사각형은 당연한 얘기지만 점이 4개가 있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4개니까. 그래서 일단은 4개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2C 4야. 일단은 점이 4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라인에서만 4개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3개가 나와도 안 되죠. 근데 이 라인에서 2개가 나오는 거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개를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르면 사각형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4개를 고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은 64예요. 됐어? 근데 또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고 할게요. 이 바닥에서 만약에 3개를 골랐어. 그리고 위에서 1개를 골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바닥에서 3개, 바닥이 6개지 지금?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게 바닥에서 3개를 고르고요. 바닥에서 3개를 고르고 위에서 1개를 고르는 경우 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전체는 12C 4인데 바닥에서 4개를 골라도 안 돼. 바닥에서 3개, 위에서 1개를 골라도 안 돼. 근데 바닥 2개, 위에 2개는 괜찮죠? 맞죠? 위에서만 3개를 고르는, 만약에 3대 1은 괜찮나? 이런 건 되나? 이런 건 사각형이 나오나? 3, 1이면? 너 사각형 나오지. 위에서만 4개 골라도 사각형 되죠? 그래서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자, 계속 또 보여줄게. 11번, 12번 하고 연습 문제 뭐 조금만 하고 맞추는 걸로. 아, 함수. 자, 11번, 12번 한번 가보자. 자, 11번이요. 완전 가의 뜻이 뭐니? B 함수가 A 함수보다 위에. 어? 네. 그러니까 조건 가의 뜻이 뭐야?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해석해봐. 읽으라는 뜻이 아니야. 해석을 하라고. 가의 뜻이 뭐죠? 너네 이제 수투 들어가면은 이런 거 진짜 중요한데. 수투 들어가면 이제 진짜 그래프 중요한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알려줄게. 시간 없으니까. 보세요. 증가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야, 함수가 이렇게 증가해요. 함수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자. 자, 여기 x축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b가 a보다 큰 거잖아. 그랬을 때 fb가 fa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 부등호 반응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감소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게 증가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얘는 증가함수 첫 번째. 아씨, 4개를 더해서 홀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래? 아, 잠깐만요. 문제 조건 조금 바꿀게요. 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바꾸자. 이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바꿀게. 두 번째 조건 없다 치자. 두 번째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래? 야, 이거 없다고. 이거 없습니다. 그냥 증가함수의 개수 구할래. 그럼 어떻게 풀래? 만약에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아, 증가함수 개수가 먼저 나와야 돼. 야, 문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자 이건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조합으로 그러면 고르면 끝이야. 뭔 얘기냐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4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4개를 골랐어. 근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잖아. 그럼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아무 숫자나 4개를 딱 골라주면 가장 작은 거는 1로 가고요. 두 번째로 작은 거는 1로 가고요. 세 번째로 작은 거는 1로 가고요. 가장 큰 놈은 이쪽에 배치를 해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다른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서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무조건 얘는 F1,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거는 F2, 가장 큰 거는 F4, 두 번째로 큰 거는 F3이라고. 뭐가 됐든. 그래야 증가함수가 되니까. 근데 이게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그렇지. 또는 3개. 그러니까 봐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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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짝, 홀, 홀, 홀. 맞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시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크게 보면 2개인데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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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짝, 홀, 홀, 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짝짝짝 홀이잖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자, 몇 개만 하고 맞출게요. 짝수의 동그라미. 야, 짝짝짝 홀이면 일단은 이거를 먼저 골라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문제 어렵네. 짝짝짝 홀이면은 이 짝수가 4개가 있잖아. 그럼 이 4개 중에서 3개를 일단은 골라야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은 짝수가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 그 다음에 홀수는 5개가 있지. 그래서 5개 중에 1개를 골라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지금 숫자 4개를 이미 골라준 거잖아. 그럼 사실 이게 그냥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짝수 3개랑 홀수 1개를 골라주면 어차피 가장 작은 거는 1로 보내고 두 번째로 작은 거는 1로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돼. 그래서 이게 그냥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이라고. 그냥 끝이라고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짝수가 토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는 내가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짝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고요. 근데 홀수는 지금 5개가 있지. 1, 3, 5, 7, 9. 그럼 이 5개의 홀수 중에서 3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내가 홀수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5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산을 다 끝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이거 짝수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짝수 고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가자. 홀을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끝이라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증가함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를 적절히 골라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증가함수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개수를 다시 세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막 왔다 갔다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숫자 4개를 적절히 골라주기만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거는 무조건 1가지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답이에요. 아이씨 더 풀어봐. 야 이것도 봐봐. 야 한 문제만 더 하자. 3분 남았다. 한 문제만 더 하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방금? 그렇죠. 증가는 증가인데 F4는 자 보여줄게. 일단은 얘가 지금 자 봐봐. 얘가 지금 확정이 된 거잖아. 확정이 된 거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세팅하고 들어가는 거. F4는 5니까. 자 세팅 끝났어. 그 다음 얘가 증가 함수야.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 몇 개가 필요하니? 당연히 3개지. 아래쪽은 몇 개가 필요해? 1개씩 다 풀었잖아. 그러면 자 위쪽에서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위쪽에서 3개가 필요하니까 43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1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냥 더블이야. 그럼 그냥 이게 답이라고. 428 이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자 위쪽에서 3개 1, 2, 3을 골랐어. 그럼 아래쪽에서 만약에 이거를 골랐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골라주기만 하면은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저기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일요일날 마지막 수업합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은 531 교재 좀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정오표 좀 해줘. 정오표. 그러니까 너네 정오표가 안 되면 그 선생님한테 내가 미안해서 그래. 옮길 거잖아. 이제 반이 옮겨지잖아. 반이 옮겨지는데 그 옮겨지는 선생님한테 내가 또 막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애들 막 정오표 안 돼 있다고.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렇다고. 그 옮기는 선생님한테. 그리고 너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선생님 새롭게 만든 거지. 새롭게 만든 건데 딱 처음 이제 그 첫 인상 자체가 딱 들어왔는데 얘는 막 교재도 비어있고 막 정오표도 안 돼 있어. 그럼 이미지가 어떻겠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오표 잘 해봐. 알겠죠? 이번 주까지다 정오표.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그거 한 개만 물어볼게. 일요일날 만약에 정오표가 안 돼 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 정규 수업 일요일이 마지막이거든? 근데 일요일날 만약에 정오표가 안 돼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대책을 생각해봐.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일요일까지 못하면 남겨서 해요. 남긴다고 또?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 한 30분 하면 되잖아. 30분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일요일날 와서 정오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핸드폰을 안 거둘게요. 핸드폰을 안 거둘 테니까는 일요일날 수업 들으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정오표 해. 방법이 없어 그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다.